오늘은 발표 불안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32세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이상해요. 대학교 때는 동아리 회장도 했고 신입사원 때도 발표 잘한다고 칭찬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발표만 하려고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김대리에게는 2년 전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임원과 팀원들 앞에서 분기 실적을 발표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상무님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셨죠. 김대리, 이 데이터가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았던 김대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초 정도 말을 못했다고 해요. 그 10초가 10년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끼며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부터 발표할 때마다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빨라지는 심장 박동과 긴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발표 자리를 피하게 되었죠. 김대리의 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몬드 모양의 이 작은 기관은 뇌의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해요.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신호를 보내죠. 원시시대에는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치거나 싸우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발표 같은 상황에서도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김대리가 회의실에서 느낀 당혹감과 수치심을 바로 이 편도체가 생존의 위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몸은 싸움 도피 반응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 반응은 위협을 감지했을 때 신체가 싸우거나 도망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동원하는 현상이에요.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며 몸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공포, 불안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몸이 각성 상태로 돌입하죠. 이런 반응은 실제 위험에 처했을 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강도와 마주쳤거나 길을 걷는데 갑자기 차가 빠르게 내 쪽으로 다가올 때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 상황이 끝나면 몸은 점차 안정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편도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편도체는 실제 위험과 인지된 위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맹수를 만나든 발표를 하든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상황에서도 편도체는 독단적으로 자기 일을 합니다. 발표를 공포로 학습한 이후에는 발표할 때마다 싸움 도피 반응을 일으켜서 발표자를 당황하게 만들죠. 편도체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요. 단기 기억 장애로 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에게 매번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의사가 그 환자와 악수하면서 손에 숨겨둔 핀으로 살짝 찔렀어요. 환자는 급히 손을 뺐죠. 다음날 의사가 다시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자 환자는 손을 황급히 뒤로 뺐습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묻자 환자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단기 기억 문제로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편도체는 위험했던 경험을 저장해두고 그 상황에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한 거죠. 이처럼 편도체는 공포 경험을 하면 그 상황을 위험하다고 저장해두고 그 상황을 피하도록 합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발표와 관련한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러운 경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공포 반응이 심해 편도체를 제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편도체를 제거한 사람은 생리적 불안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차가 자신을 향해 돌진해도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 거죠. 이러한 편도체가 발표를 위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대리의 경우처럼 발표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발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생각이 그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38세 박 과장의 사례를 더 살펴볼게요. 박 과장은 팀 회의에서 발표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 떨림이 더 심해졌죠. 이후로는 발표가 다가올 때마다 또 목소리가 떨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발표 당일에는 제발 떨지 말자 하고 다짐했지만 오히려 더 떨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의 작은 불안 경험이 반복적인 걱정과 긴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편도체는 발표는 위험하구나 라고 정보를 저장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되고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하던 발표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말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지로 조절이 가능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정신력으로 극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편도체의 반응은 의식적 통제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긴장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오히려 불안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발표 불안에는 사회적 학습도 큰 역할을 합니다. 어릴 때 발표하다가 친구들에게 놀림받거나 선생님이 창피를 주거나 부모님이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고 했던 경험들이 무의식에 남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발표는 평가받는 상황이며 위험한 상황이라는 공식이 뇌에 각인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체면, 창피, 망신 같은 개념이 강해서 발표 불안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도 있을 수 있어요. 발표 불안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우리 뇌의 생존 시스템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편도체가 발표 상황을 위험으로 학습하면 의식적 통제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쌓은 도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 극복해라, 긴장하지 마 같은 조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고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편도체의 과민 반응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표가 즐거워지는 곳.